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와 숨바꼭질 놀이가 또 1년에 한 번씩 시작되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더 이상 해설할 뭐 이렇게 큰 의미도 없고 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21번 문제 하나 딸랑 해설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기분 내킬 때 혹은 뭐 여러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 해설해 놓으시겠으니까 그분들 해설해서 보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미력이나 아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심해서 그냥 또 한숨밖에 안 나와요. 보세요. 제목 부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자, 영어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고3 정도 학생이면 물론 지적 어떤 그런 호기심도 충족해야 되고 수준도 높여야 되고 뭐 다뤄야 할 여러 가지 그 인문학 분야나 또는 자연과학 분야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학습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문제를 낸다는 것, 그것은 좋지 않죠. 자극을 어느 정도 줘야 되니까. 근데 외국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항상. 출제자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는 본질적 목적이 뭐냐? 의사소통이잖아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내기 위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늘 말하지만 뭐하고 뭐예요? 의사소통의 기제 자체는 말하고 글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말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배워야 최고의 효율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끼리 여기서 한국에서 소만음성 회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죠. 그것 갖고 말이 잘 늘지 않아요. 아무리 해보아도. 왜냐하면 몰입 환경이라는 것 자체, 즉 다시 말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그 말을 말하거나 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말은 쉽게 늘지 않아요. 근데 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글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렇게 막 쫓기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글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죠. 또 그런 자기 의견을 갖다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교함도 그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말에서는 참 달변가 같은 사람들은 미리 원고 다 써와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즉흥적으로 어떤 연설을 해야 될 경우에 훌륭한 달변이란 걸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지식도 굉장히 풍부해야 되니까. 자, 이 글을 보시면요. 저는 또 출제 이거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원서 하나에 꽂혀갖고 자기 스스로 영작을 이 정도로 갖다 할 수 없으면은 출제위원이 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솔직히. 본인들이 이런 글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근데 출제는 의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책을 뒤져야 되겠죠. 원서를 뒤지는 거예요. 원서 중에서 그러면은 자기의 명망과 위신이 걸려 있으니까 수준 높은 문제를 갖다가 내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쇼잉 오프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전공서적들을 뒤지는 거예요. 전공서적들이라고 하는 부분. 알겠죠? 이런 걸 뒤져서 거기서 쭉 읽다가 어떤 일부 부분을 탁 발췌를 해요. 딱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요. 그죠? 그냥 전부 다 누군가가 쓴 글, 원어민 중에서도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쓴 글의 일부분을 갖다 발췌에다 갖다 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꽂혀가지고 어디다 밑줄 하나 띡 거놓고 이런 데다가 자, 실제는 밑줄 어디에 거져 있냐 하면은 여기에 거져 있거든요. 여기요? 예.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가요, 출제자가요, 이 글을 뚝 잘라다 갖다 던져놓고 어디서 낼까 보다가 요거 한번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걸 낸 거예요. 자, 요 밑줄 거놓고서 뭐라고요? 밑줄 친 요 부분이 어떤 말과 제일 가까운 말이냐. 그럼 요것도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란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글만 누가 쓴 거고 원어민 전문가가 쓴 글이고 그 중에서 자기는 요걸 문제로 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꼴랑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문이 이런 글들은 전문적으로 두꺼운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앞부터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무슨 글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사전 지식이 충분해야지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뚝 잘라서 던져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그냥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솔직하게 정말로. 우리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나름대로 학원 강사들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이 글 읽어보시고 이게 뭔 말인지 진짜 탁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팍 들어옵니까? 안 들어죠. 자, 그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십시다.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이런 건 좋아요.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다 좋아요. 근데 when we write for oneself or in Habermas's formulation, what do you mean by Habermas's formulation? 진짜 아세요? 혹시 영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사는 저 같은 아저씨들, 아줌마들, 아가씨들, 총각들 이거 아시냐고요? Habermas's formulation. 저는 모르거든요. 저는 몰라요. 그럼 고3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Habermas's formulation? 저는 나머지 글들은 솔직히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그런 명색이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쭉 들어갔어요. 고3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눈높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Habermas's formulation? 하이버매스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았죠. 하이버매스는 어떤 철학자더라고요. 이 사람이 위르겐 하이버매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독일 실존 철학을 현대화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철학자예요.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중간에 나오려면 최소한 앞에 어떤 그런 단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어차피 너네 모를 테니까 나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너네도 모를 테니까 출제자는 나도 잘 모르거든. 너네도 어차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서 정답 그냥 찾아봐. 자, 그러니까 결국 글을 제대로 읽지 말고서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부제를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어차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야. 그냥 답은 나오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100% 다 이해 못해도 통밥 때려갖고 답은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글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은 글의 논리, 그 다음에 글의 어휘 수준, 그 다음에 글의 맥락,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거 진짜 내볼 때 이건 진짜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는 답도 안 나오. 이제는 그래.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래봤자 나도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이런 소리 해서 뭐 하겠냐 싶지만은 한국 이 영어 수능은요 본질적으로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한심해서 제가 이 문제 보고 이거라도 해설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초반에 또 제가 이렇게 비판 날리잖아요. 그럼 또 제 반대 무리들이 또 해가지고 맙니다. 또 탐이 지가 뭘 한다. 네가 뭐 문제 내봐 하면서 또 막 별 이상한 놈들 많아요. 알겠어요. 아니 살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네들은 비판하면서 나는 비판도 못하나? 참 어이가 없지 그지?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일단은. 자, 일단 구조적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볼게요.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일단 ing로 출발해서 콤마를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ing로 출발해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주어가 여기고 수로가 여기까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구조적으로는.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가장 편하게 한국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면서 또는 하기 때문에 한 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도 되고 한다면도 되지만 이제 come of age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come of age. 자, 요거는 고등학생들이 알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come of age란 말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다, 성숙하다, 또는 사람한테 쓰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성인이 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숙성했다라고 말했을 때도 뭡니까? come of age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I will soon come of age 이렇게 말하면 나는 곧 뭐다? 성숙해져. 난 곧 어른이 돼. 이런 말을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 뭐 in a physical sense or in a spiritual sense, which way? 자, 예를 들어 정신적인 의미에서든 신체적인 의미에서든 다 말할 수 있는 표현이 come of age예요. 알겠죠? 보통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16세 정도 되면은 신체적으로 성인이 됐다고 걔들은 칩니다. 만 16세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걔들보다 발육이 늦고 우리가 좀 늦게 크고 좀 늦게 늙잖아요. 걔들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17, 8세 정도 됐을 때 신체적으로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뭐 성인이란 건 여기서 단순하게 생산 능력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뭐 보는 건데 어쨌든 come of age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니까 18th and 19th century에서 18세기와 19세기의 coming of age 뭐가 되면서 성숙하면서 성숙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7, 8세기 정도 되었을 때 성숙한 어른이 된 무르익은 뭐가 the personal diary 뭐라고 그게 개인적 일기. 근데 지금 그 전에도 뭐라고 일기라는 건 있었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주 유명한 일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일기가 뭐예요? 난중일기죠. 그렇죠? 난중일기 같은 경우에는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16세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전인데도 불구하고 난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난중에 일기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참 이런 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지? 얘네들은 겨우 18, 19세기에 돼 가지고 이게 말이지. 무르익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했으니까. 자,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이 centerpiece라는 것은 뭐냐면 piece라는 게 원래 부품이나 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centerpiece라는 것은 제일 중심이 되는 부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품, 핵심적 부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핵심적 부품이 되었느냐? 일기가 in the construction of, construction은 construct라는 단어는 일단은 건설하다 또는 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in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자, 이제 이게 여기가 철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절대 내선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된 철학 문제 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과학 문제 내는 거 좋아. 오케이? 뭐 물리, 화학, 생물 다 괜찮아. 철학만 내지 마. 제발 철학만 내지 마. 철학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하고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그 갭을 갖다가 줄일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에게서 제발 그거 하나 명심하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뭐다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다고 해서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Modern subjectivity. subjectivity가 일단은 무슨 뜻이에요? 주관주의 내지 주관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단어도 딱 들어보면 어때요? 주관주의, 주관성, 객관주의, 객관성 그 정도만 알지 그 철학적 의미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현대적 주관주의라 그랬어요. 주관주의면 주관주의지 뭔 또 현대적 주관주의? 이 말 자체에서 일단 뭡니까? 뭔가 딱 하나 걸리죠,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현대적 주관주의의 construction, 건설, 만들어짐, 이제 창조의 뭐라고? 센터피스, 핵심 부품이 되었다. 최고로 중요한 게 되었다. 뭐가? 개인적 일기가. 자, 이렇게 해설은 해드렸는데 이게 느낌이 지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해설은 정확히 다 해드린 거예요. 그냥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왜? 이 말들이 modern subjectivity를 갖다 어의적으로는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은 이 말들이 철학적인 말들이고 알겠지? 근데 왜 갑자기 personal diary가 그것의 centerpiece가 되었을까? 그것도 참 어려운 표현이란 말이야. 어쨌든. 자, 그 뒤를 보자, 이제. At the heart of which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자, 요 구조. 맨 처음에 제가 항상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그죠? 자, 구조적으로 접근합니다. 맨 처음에. 콤마 찍고 간 요 부분. 자, 요 부분. 구조적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 요걸 뭐라 하냐면 관계사절이라고 불러요. 관계사절. 그죠? 자, 관계사는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니까. 띵띵띵띵. 그죠? 자, 관계사절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주어 찾아보세요. 네, 땡큐. 이 정도만 알면 아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사절의 주어예요. 수로는요? 네, is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사절에서 주어 수로가 아니라 수로 주어 수로 나왔죠. 그죠? 왜 그런가요? 예, 지금 보시면요. at the heart of which라는 것이 관계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장소의 부사 구화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문법 규칙에서 장소의 부사구가 일형식 구조에서 문 뒤에 오면은 동사 먼저 쓰고 주어 나중 쓴다라는 도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아셔야지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공부하면서 배우세요. 어쨌든 이 규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at the heart of which니까 그것의 하트 부분에, 하트가 어디에? 심장이잖아요. 제일 가운데지, 센터, 중심 부분에. 그러니까 바로 이 현대적 무엇의 주관성의 응용이라는, 현대적 주관성이라는 바로 이것의 제일 중심부에 뭐가 있다? The application, 응용. 자, 여기서 to는 왜 나왔냐 하면은 요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application하고 to하고 뭐라고요? 서로 간에 collocation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에 응용하다, 적용하다 할 때 apply A to B 하든가 apply to 하면 어디에 응용되다, 적용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o가 온 거예요. 그럼 to 다음에 여기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뜻입니다. 그건 이해되죠?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뭐라고 응용을 하는 건데 적용을 하는 건데 뭘 적용하는 건데 reason and credit 그랬어요. 자, reason은 뭐죠? 일단 여기서 철학이에요. 철학.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겠어요? 이유? 아니겠죠. 철학이니까. 뭡니까? 이성. 논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ritic은요. 비판. 맞습니다. QU이니까 영국 발음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성과 비판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세상과 자기 자신을 갖다 이해하는 것에다가 이성과 비판을 갖다가 응용 또는 적용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현대적 주관주의의 construction, 창조, 알겠지? 그것의 한 복판에는 알겠지? 그것의 한 복판에는 뭐가 존재한다고? 응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엇의 응용이라고? 이성과 비판의 응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에 그걸 갖다 응용 또는 적용시켜야 된다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판과 이성이라는 것 갖다가 적용 내지 응용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까지? 자, 좋아요. 이해는 되게 뭐가 돼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솔직히. 끌려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콤마 찍고 또 which 떴죠. 그럼 which가 다시 주어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allow가 되고,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그것은 주격이니까 allowed 뭘 허용해 주었냐 하면은 이번에는 creation을 허용해 주었어요. creation은 뭐야? 창조죠. construction 같은 말이죠. 무엇의 창조인데? A new kind of knowledge. 무슨 말이야?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조라는 걸 갖다가 허용해 주었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뭔데? 여기서 그것이 뭔데? 아까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c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오케이? 요것이 바로 뭐라고요? 뭘 허용해 주었다고요?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조라는 걸 허용해 주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돌아버리겠죠? 뭔 말인지. 예? 끌려와요, 여러분들 느낌이. 이게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어려운 지문 내고 싶으면 자연과학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과학이란 건 뭡니까? 그걸 잘 분석하면 논리적으로 수학을 내는 게 차라리 나아. 수학을.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내지 말고, 정말. 위리겐 하버메스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래서 솔직히 해서. 자, diaries. 일기가 were 뭐였다고? central media였다는 얘기가 central media의 뜻은요? 예, 중심 매체, 중심이 되는 매체였단 말이야. 중점적인 매체지. 그 뒤에 보니까 through which 관계사절 또 나왔지, 그지?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 중심 매체인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주어가 관계사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구조적으로. 구조적 접근. 빨리요. 뭘 한참 봐요. 이게 주어지. 동사는요.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일기가 중점적인 매체, 중심 매체였는데 그걸 통해서 그 중심 매체를 통해서 enlightened subject or and free subject 무슨 말이야? 개봉되어진 주제들 또는 자유 주제들이 could be constructed 뭐 되어질 수 있었다?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랍니다. 자, 계몽적 주제나 자유 주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일기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소설을 통해서도 아니고 시를 통해서도 아니고 일기를 통해서 오케이? 뭐가? 계몽적 주제들이나 자유 주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자, 해설은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뭔가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 다음에
They provided. 그것들은 뭐 했다고? 제공해 주었다고요. 뭘 제공해 주었다고? 하나의 공간이나 영역을 제공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y라는 건 당연히 뭐 말하는 겁니까? diaries입니다. diaries. 알겠습니까? 일기들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 센트럴 미디어하고 동격 관계니까 같이 봐도 되죠. 일기들이라는 것이 뭘 제공해 주었냐 하면 하나의 스페이스, 공간을 갖다 제공해 주었는데 어떤 영역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어떤 영역이냐? 관계사절이죠? 관계부사죠? 주격이죠? 됐나요? Write about. 무엇에 관하여서다. daily는 여기서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예요. 동사 write를 꾸미니까. 그죠? 그럼 매일매일 무엇에 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나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그랬어요. 자, 일기들이 매일매일 무엇에 관하여 한 사람이 여기서 일반인인 거 알죠? 그죠? 한 사람이 매일매일 무엇에 관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공해 주었다. 자, 뭐에 대해서 쓰는데 her, whereabout. 여기서는 이제 her라는 거 갖다가 한 사람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여성용으로 받아준 거예요. 원래는 his or her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나 혹은 그녀. 근데 이 글 위쪽에서 아마 여성용으로 한번 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허가 나온 거지.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편집해갖고 his or her 이 글만 딸랑 낼 거면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든지 혹은 다음에 이 글에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여기서 or in Habermas's formulation 이런 말들을 뭐 해줘야 됐어요. 빼줬어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겠지? 그래야지 뭐냐면 이 말 없이도 어차피 답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 괜히 집어 넣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엄청나게 자기도 모르고 출제자도 모르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냥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 해서 그대로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왜? 원문 저작권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기 whereabouts가 무슨 말이냐? 자, whereabout이란 말은 어디 주변이란 뜻인데 의역하면 거처란 뜻입니다. 거처. 자기들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거처. 그 다음에 감정들, 그 다음에 사상들. 됐나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의 거처와 일기를 쓰는 사람의 감정, 일기를 쓰는 사람의 어떤 thoughts, 생각들 이런 것에 관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준 게 일기야 그랬어요. 그럼 맞는 얘기죠. 우리 일기 한두 번 써봤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보세요.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자, 맨 처음에는 over time이고 두 번째는 rereading이에요. 자, over time이란 말은 시간이 가면서, 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with rereading.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읽으면서, 자기 읽을 갖다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 썼던 거 다시 읽으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sparate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could be rendered into insights and narratives about the self.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또 모르겠죠, 그죠? 당연히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거니까 여기 빼놓고 그냥 더듬어 가면서 답만 찾아내라라는 그거밖에 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된다고요. 자, 이 disparate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이란 뜻이에요, 원래. 같지 않은 서로 다른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수능에다가 이렇게 던져놨어요. 이질적인이란 뜻이라고. 서로 다른 이런 말입니다. 에? 그런 엔트리즈가 무슨 말입니까? 항목들. 항목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항목. 서로 다른 항목들과 이벤트들, 뭐야? 어떤 사건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happenstance란 말은 happen이라는 단어가 발생하다라는 뜻인 거 알겠죠? 그죠? circumstances에서 그 stance가 단어가 왔는데, 알겠습니까? 원래 stance란 말은 서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ircumstance란 말은 자기 자신을 circum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을 뜻하기 때문에 circumstances가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삥그렇게 둘러싸고 서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주변 환경이 circumstances가 되는 건데, happen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벌어져서 발생해서 일어나서 서 있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직역하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우연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질적인 어떤 항목들과 이질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우연들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이 could be rendered. 자, render란 단어 역시 뭡니까?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render는 make란 뜻과 give란 뜻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만들다, 하나는 주다, 제공하다.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만들어 질 수 있다. 또는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속으로? insights and narratives. insights란 말은 안을 들여다보는 힘이라서 통찰의 힘, 통찰력. 오케이. 그 다음에 narrative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서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이야기인데 about, 무엇에 관한? 자, the self, 자아. 자기 자신, 자아에 관한 통찰과 자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이런 것들이 뭐 되어질 수 있다고요? could be rendered.
제공되어질 수 있다,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서로 다른 항목들, 서로 뭐 관계없는 사건들, 그다음 뭐라고 우연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자신에 대한 통찰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그런 것들이 뭐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llow for 한 덩어리 무엇을 허용해 주다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소위 주관성의 형성이라는 거. 자, 주관성.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 생각, 주관성. 알겠지? 그런 것의 형성을 허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해설은 다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당연히 뭔 말인지 몰라야 정상인 거고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몰라야 정상인 거라니까요. 이게. 자, it is 그 다음에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했는데 여기는요. 자, 우선 구조적으로 접근, 구조적 접근. 이거는 첫 번째 뭐냐 하면 it be that 강조 구문이에요. 구조적 접근은요. 첫 번째는요. 자, 그럼 요 놈이 강조돼 들어간 거예요. 요 놈이 나머지인 거고요. it be that 강조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it is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고 강조 어구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at 쓰고 나머지 적고 하는 이런 구조 있잖아요. 고3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해석은 원래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죠. 그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the idea of the self. 자, the idea. 그 생각이 emerge란 동사 여기 있네요. 그죠? 그 생각이 emerge는 등장하다 나타나다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in that context.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이겁니다. 직역이 자 그러한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인데 the self 자아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등장하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아라고 뒤에 해놓고 뒤에다 뭐 줬습니까? as 뭐뭐로서 했죠. 그죠? 자 이거는 왜 as에다 띡을 쳤냐 하면 아마 원문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어차피 쓴 애는 이거를 손댈 능력이 없어요. 이걸 내내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냥 그대로 끌려간 거예요. 느낌 오지 무슨 말인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남의 논문 갖다 그대로 띡 갖다 붙여놓고서 알겠지? 쇼잉 오프 한 거니까 나 이 문제 허위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자 봐. 셀프는 셀프인데 both A and B가 와가지고 made and explored with words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직역해봐. 그렇지. 만들어지고 explode 뭐야? 탐험되어진 자아. 자, 만들어지고 탐험되어진 것으로서의 자아란 뜻이야. 근데 뭘 가지고서? with words잖아. 글자들, 단어들, 일기장에 적는 자기의 글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글자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글자들을 가지고 탐사되어진 것으로서의 자아라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위의 맥락에서이다. 근데 위에 뭔 내용 왔는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진짜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읽어보면 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제대로 읽고서 푼단 말이냐. 결국 내가 아까 부제가 뭐라 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 그랬잖아. 어차피 다 이해 못할 거냐 대충 통밥 때리. 영어 공부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 뭐냐 하면 통밥 때리기. 누가 다 통밥 잘 때리나.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영어 공부의 목적 자체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개하는 거야 늘. 가장 기본적인 뭐야 영작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주제야 말이지. 이런 거나 풀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욕 먹겠어 안 먹겠어요 진짜. 먹어야 된다고요. 자,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마지막이에요. 이제 보세요. 일기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같은 말이죠. personal and private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설명 더 하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would write for one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기를 쓰기도 하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기를 쓰기도 할 거야. or 혹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in Habermas's formulation. formulation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 공식, 수학 공식 같은 거 그런 공식화. form에서 formulate라는 말이 온 거고. 그러니까 이 Habermas라는 철학자의 공식에 따르면 이런 개념이야. 알겠어? 자,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슨 실용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929년생인가? 아무튼 그러고요.
출생은 아마 독일계인가 모스리안 같은 그쪽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한번 제가 일기 쭉 읽어봤어요. 전기를 갖다가. 근데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나와야 돼. 이 얘기 끄집어내려면 5만 가지 이상한 사람들하고 다 엮여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의 포뮬레이션, 어떤 글 또는 공식 또는 공식화 이런 것에 따르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요 구조를 아시겠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요 구조 아시겠냐고요. 그 make 몇 형식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여 make가 보시면요. 타동사인데요. 뒤에서 oneself 받고요. public을 목적 보호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to는 왜 붙었냐면 이렇게. 알겠죠? public to는 무슨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public하게 만들, private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일기를 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 말에 따르자면은 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공개적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퍼블릭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대중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퍼블릭화 시킨. 만약에 자기 자신을 가도 원셀프가 아니라 뭐라고? others.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야? 이땐 더 이상 일기가 아니지. 발표문이지. 왜? 자기 자신을 others, 타인들에게 퍼블릭화 시킨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야? 다 까발린다는 얘기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해됩니까? 여러 사람들, 나 이런 사람이요. 다 까발린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원셀프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만 뭐라고? 퍼블릭, 공개화시킨다. 오케이? 이걸 갖다가 어떤 의미냐라고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알겠습니까? 평생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 공부한 사람인데 답은 알겠는데요. 대충 통밥을 때리니까요. 그래요. 어딜 통밥 때릴까?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 뒤에 읽어보니까 아 이게 답이겠구나 라고 답은 알겠대.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역시. 자, 이 뒤를 볼까요? 뭐가 나왔어요? by ing 부가적이로 뭐뭐 함으로써죠. 그럼 만들므로써 뭘 만들므로써? 자기 자신을 오시라니까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퍼블릭화 시킴으로써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in a private sphere. sphere의 뜻은요. 원래 뜻은 구잖아요. 구. 근데 여기서 영역, 범주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영역 속에서 자기 자신을 퍼블릭화, 대중화 또는 공개화 시킴으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프라이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퍼블릭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중적 영역 속에다 자기 자신을 퍼블릭화 시킨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자기 자신의 일기가 아니고 뭐야? 다 까발리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근데 자기 자신의 영역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퍼블릭화 시킴으로써 the self는 또한 became 뭐가 되기도 할 수 있다고 object,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대상이냐? 이거 보고 자기는 다 말았다는 거예요.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que. 자, self-inspection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성찰. 인스펙터가 조사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거,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자기 비판, 자아 비판. 이해돼요? 그럼 봐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누가? 자아가. 답 나왔다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1번. 그래서 1번인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해주니까 1번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기주도 영어계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뭡니까? 낑낑거리면서 읽다가 정답 몇 번 찍었었어요? 4번 찍었었죠. 그죠? 왜? 여기 보니까 뭐 얼터닛 이고 나오고 뭐 프리젠트 뭐 그런 거 같아. 그지? 느낌상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장님 내가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렇게 해야지 간신히 뭐라고. 이거 보면서 아 간신 이건 거 같구나. 그러니까 위에는 다 소용도 없는 거야. 그냥 장님 코끼리 만져갖고 뭐 달인 거 같니? 달인 거 같네. 동물은 뭐니? 모르겠어. 동물은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
use, writing, 글쓰기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무엇으로서? A means of reflect on. 무슨 뜻? 뭐뭇을 뒤돌아보다 성찰하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글쓰기를 이용한다. 그 개념인 거지, 이 개념이. 이게. 근데 나머지들도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충 읽으면은 솔직히 2번 봐. build one's identity.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by reading others' diaries. 타인들의 일기를 읽음으로써.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타인들의 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X 배제하고. 그지? 그거지. 뭐 뻔하지? 안 그래? 그 다음 exchange feedback in the process of writing. 이거 무슨 말이야? 글쓰기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교환함으로써. 이것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 피드백을 교환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넘어가는 거야. 4번. Create an alternate ego to present to others. 자, 타인, 남들에게 present, 제시할 수 있는 alternate ego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안적 자아란 말입니다. alternate ego가. 알겠습니까? 대체적 자아나 대안적 자아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그럴듯하지. 내가 봐도. 너무나 그럴듯하잖아. 읽어보면 어때? 그런 거 같네 진짜. 오케이? 자, 5번. Develop topics for writing about selfhood. 자, selfhood. 자, 역시 뭐다? 자기 자신에 관한 글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쓸 토픽들을 갖다 뭐 해낸다고? 만들어낸다. 아까 주제 같은 거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예? 이거, an object. 뭐 이런 거. The self also became an object fo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맞는 거. 그지?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답으로 갔다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도 이제 1번 빼고 4번, 5번으로 정답을 갔었던 학생들이 꽤 될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봤어요. 이거 오답률 몇 %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가 아까 뽑자마자 뭐 어디 문제 수준 또 뭐 오늘 올해도 개판이겠지. 근데 이게 21번이거든요. 3점짜리가 꽤 이른 파트에서 알겠습니다. 문제 17번 끝나고 나서 18, 19 풀고 20 풀고 21 딱 한데 3점짜리 이렇게 뜩 나오면서 절망. 야, 또 절망했겠구나. 또 뭐야, 이 출제자들의 뭐라고. 이 쇼에 또 놀아놨겠구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쇼에 놀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분개해서 더 이상 보지도 않았는데요. 아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위대한 선생들 많으니까 그 선생들하고 올해 수능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뭐 평가가 어땠니 저쨌니 그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들어보시고요. 다 뭡니까? 영어의 본질과는 다 관계없는 얘기예요. 다 영어의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런 글들을 우리가 뭐라고 쓰고 이해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몇 가지만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도의 희생자예요. 그래서 진짜 늘 고생스럽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의 희생자인 거 알겠지? 근데 제가 분개하는 거는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멍청함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수능 이따고 수능 못 봤다 해서 여러분들 영어 인생 망가지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따고 수능 못 봐도 돼요. 영어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알겠죠? 자, 힘내세요. 바이바이.